자, 대칭 이동 보겠습니다. 핸드폰 하지 마시고 핸드폰 집어넣으시고요. 자, 방금 전에 평행 이동을 봤었죠. 평행 이동은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을 분리해서 보셔야 되잖아. 그치? 네. 근데 지금 보실 대칭 이동은요,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을 분리해서 볼 필요 없습니다. 점이든 우리가 도형이든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대칭이동의 기본적인 대칭이동부터 우리가 좀 특수한 대칭이동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돼요. 자, 가장 기본적인 대칭이동은 축에 대한 이동이고요. 자, X축에 대한 대칭. 그 다음 두 번째는 Y축에 대한 대칭. 자, 세 번째는 원점에 대한 대칭이고요. 자, 네 번째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 있어요. 이 다섯 가지 대칭은 가장 기본적인 대칭이 되는 겁니다. 자, 설명을 드리니까 잘 보세요. 자, 좌표 평면 한번 그려보고요. 자, 기준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3인 점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 점이 있는데 얘를 X축에 대칭해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대칭이란 얘기 뭐냐면 거울을 바라보세요. 아니면 중학교 때 여러분들 뭐 했어요? 도화지에다가 반으로 접은 다음 한쪽에다 물감을 막 칠해. 그 다음 접어서 찍어봤지, 그치? 그걸 뭐라고 합니까? 대칭. 아, 그걸 이름 있잖아. 그 뭐지?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 그치? 이 새끼 너 중학교 때 수업 제대로 안 들었지? 유치원 때. 데칼코마니, 그게 대칭이에요. 데칼코마니.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 점을 X축에 대하여 대칭하세요 이런 얘기는 얘를 선을 그어서 접어서 찍으면 어디 가서 찍히겠습니까? 이런 얘기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디 가서 찍히겠어요? 이 정도에 찍히겠지? 네. 뭐는 바뀌지 않을까? X죠. X좌표는 바뀌지 않고요. Y좌표 어떻게 될까? 반대부호가 되겠네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X축의 대칭은요, X, Y라는 점이 있을 때 뭐가 바뀐다고요? Y의 부호가 바뀌는 효과를 주는 게 X축 대칭입니다. 자, 이번에 얘를 가지고 Y축 대칭해 볼게요. Y축 대칭이라는 건 Y축으로 선을 그어서 얘를 접어서 찍으면 여기 가서 찍히겠죠. 자, 먼저 설명을 잘 보세요. 자, 그럼 요 정도에 찍힐 거고요. 자, 이 점의 위치에 바뀌지 않는 건 뭐죠? Y좌표는 바뀌지 않겠네요. 그렇죠? X좌표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부호가 되겠죠. 그래서 Y축 대칭이라는 것은 X, Y라는 점이 있다면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효과를 주는 것이 Y축 대칭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원점 대칭 보겠습니다. 원점 대칭은 원래는 원점을 기준해서 선을 연결하고 연장선을 긋는데 동일한 길이만큼 거서 멈추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다른 방법은 뭐냐면 X축으로 한번 대칭해주고 이 점을 다시 한번 Y축으로 대칭해주시면 얘가 바로 원점 대칭이 된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둘 다 바뀌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X, Y라는 점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의 효과를 주면 원점 대칭의 결과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 Y는 X에 대한 대칭을 볼게요. 자, 화면 봐주시고요. 자, Y는 X라는 직선은 기울기가 1이면서 원점을 통과하는 이런 직선을 Y는 X라고 하죠. 그쵸? 이거에 대한 대칭이니까 여기다 선을 그어주고 도화지를 접어주면 얘가 여기서 찍히겠죠. 맞아? 근데 얘의 기준점은 Y는 X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를 주냐면 얘는 X는 Y랑 같아요. Y는 X랑 같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1,3에서 Y가 X가 되고 X는 Y 자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Y는 X에 대한 대칭이야. 자, 그럼 여기다가 X, Y는 어떤 효과를 가져온다? Y, X로 바뀐다. X랑 Y의 자리가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을 써놨죠, 선생님이. 그치? 자, 얘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고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점이
얘 대칭이니까 한 요 정도 가서 찍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이거에 의해서 가서 찍히는 거지. 자, 그럼 얘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y라는 값은 뭐랑 같아요? x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와 같습니다. 이런 얘기잖아. 그렇지? 그 다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x라는 것은 y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와 같습니다. 이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동되는 점의 위치식은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x랑 y의 위치가 바뀌면서 마이너스가 붙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x, y라는 것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모습을 띠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써드린 5가지의 대칭이 가장 기본적인 대칭이 되는 겁니다. 먼저 정리해 놓으시고요. 이거부터. 자, 도형에도 마찬가지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그 도형에 y축 대칭된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x에도 마이너스, y에도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그 도형의 원점에 대한 대칭된 형태의 도형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 대칭 되겠습니다. 이 5가지 대칭은 기본 대칭이고요. 우리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대칭성이 될 테니까 꼭 지금 적어서 정리해 놓으시고요. 거기에 5번째는 없죠? 저거 5번째는 적어보세요. 적었어? 자, 됐나요? 자, 그럼 밑에 좀 내려가서 볼게요. 자, 도형의 대칭 이동돼 있지? 자, 한마디만 씁시다. 뭐라고 써요? 점의 대칭 이동과 같다. x축 대칭이라고 한다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주고, y축 대칭이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주고 똑같다고요. 아시겠습니까? 평행 이동은 구분해서 보셔야 되지만 대칭 이동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 문제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1번부터 볼게요. 자, 점 마이너스 2,5가 있는데 다음 직선 또는 점에 대한 대칭 이동된 점의 좌표를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1번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란 점의 형태로 이동됐겠죠. 자, 양가로 2번 y축에 대칭 이동시켜보래요. 뭐가 됩니까?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되니까 2,5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원점 대칭이래요. 무슨 효과를 가져옵니까? x랑 y의 부호가 둘 다 반대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y는 x에 대한 대칭이래요. 어떤 효과가 옵니까? x랑 y의 자리가 위치가 바뀐 형태의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자, 하나 더 씁시다. 5번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되면 어떤 효과가 옵니까? 부호를 반대로. 그렇죠. x랑 y의 위치가 바뀌면서 부호도 반대로 바뀐 효과를 가져오겠죠. 이해되십니까? 좋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원방이 있습니다. 다음 직선 또는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의 방정식을 써보래지. 선생님이 원방은 어떻게 하라고요? 중심점을 뽑아내서 반지름은 바뀌지 않을 테니까 이걸 가지고 이동시키거나 대칭하신 다음에 다시 원방을 만드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알겠죠?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 방법이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알겠죠? 자, x축 대칭은 뭡니까? 중심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고 반지름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자, 얘를 가지고 다시 만들어 보는 거야. x 플러스 1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4라고 다시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편하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을 빨리 만들어서 다시 한번 해보십니다. 그 다음 같이 볼게요.
자, 다 해보셨나요? 네. 자, 2번 봅시다. 양가로 2번. Y축에 대해 대칭을 시키면 중심점은 어디로 이동하죠? 1,2로 이동되겠죠? 네. 반지름은 2로 계속 유지가 될 거고요. 자, 이걸 바탕으로 다시 만들어 보시면 x-1의 제곱, y-2의 제곱, 반지름의 제곱은 4. 자, 3번. 원점 대칭하면 중심점이 어디로 갑니까? 1,-2로 가겠죠? 자, 이거 가지고 다시 원방 꾸려보시면 x-1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4가 되겠죠. 자, y는 x에 대한 대칭이 된다면 중심점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2,-1이라고 바뀌게 되겠죠? 얘 가지고 다시 원방 만들어 보시면 x-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4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원방이 나오면 원방에 대한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하자? 중심점을 뽑아서 자, 대표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입니다. 자, 3,1이라는 점이 있는데요. 얘를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을 b라고 하는데요. 자, b 구해볼까요? b는 몇 컴마 몇이 됩니까? 3,-. 그렇지, 마일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c라고 하는데요. 자, 대칭 이동 해볼까요? 몇 컴마 몇이 됩니까? 1,3이 되는 거죠. 자, 구하라는 건 BC의 길인데 B도 점, C도 점이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얘기하는 거죠. 자,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공식은 뭐가 됩니까? 점점은 루트 가로 x 2 마이너스 x. 그치? 뭘 true로 할까? B를 true로 해볼까요? 자, 그럼 3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겠죠? 자, 얘는 2의 제곱이니까 4가 될 거고요. 4의 제곱이니까 16이 되면서 루트 20이 되니까 4, 5, 20이므로 2루트 5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4번이 정답이겠네요. 이해되십니까? 자,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점이 있는데 얘를 뭐? 원점에 대하여 대칭한 점. 자, 하랑이가 얘기해볼까? 그 점은 몇 컴마 몇일까요? 마이너스 2,3이요. 그렇죠. 마이너스 2,3이고요. 이 직선 위의 점이 된대. 그럼 얘를 뭐하면? 대입. 대입하면 성립할 거예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y에다가 3을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3 마이너스 a 제곱은 0일 거고요. 그쵸? 네. 자, 상수 a 값을 모두 구하래. 다 더하세요. 그러면 근계로 푸시면 되는데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을 이용하셔야 되겠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0의 꼴이 될 거고요. 자, 인수분해해보면 a 플러스 3과 a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3 또는 1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모두 구하게 되겠죠. 우와. 맞았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자, 3번 집중합니다. 자, 별표 하시고요. 학교 시험에 맨날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두 점과 x축 위의 점 P. x축 위에 있다는 점의 특징은 뭐가 0이 되죠? Y. y가 0이 되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때 AP와 BP의 최소값을 얘기하는데요. 자, 집중해 보시고요.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x축과 y축이 있어요. 그때 A점은 2,1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A점 2,1이라고 해보고요. B점은 5,3이래요. 자, 5,3을 여기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X축 위의 점 P는 한 요정도 있겠죠. 그쵸? 자, 봅니다. 자, 그럼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이야. AP를 노란색으로, BP를 빨간색으로 연결했을 때, 자, P라는 점은 움직이는 점이고요. 어디쯤 있어야지 가장 최단거리가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확실히 알 수는 없어. 왜 그럴까? 그 이유는 A점과 B점이 P를 기준해서 같은 방향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린 뭐를 이용해 보면, 자, B라는 점을 우리가 반대 방향인 X축의 대칭을 임의로 한번 시켜보면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점의 위치는 뭐가 되겠어요? 5,3이 될 거고요. 자, 물어봅시다. 자, B부터 P까지의 거리나 B'부터 P까지의 거리는 항상 같겠죠. 왜?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켜 놨으니까. P점은 X축 위를 움직이니까. 그쵸? 자, 그럼 문제에서 얘랑 더한 것의 최단 크기라는 것은 얘랑 더한 것의 최단 거리랑 같은 얘기겠네. 그럼 우리가 B'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보면, 자, A부터 B'까지의 무슨 거리가? 직선 거리가 바로 AP 더하기 BP의 가장 짧은 거리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해석해보니까 뭐가 됐어요? A점인 2,1과 B'점인 5,43 사이의 거리가 이 문제의 결과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네. 계산해 볼까요? 자, 최소값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될 것이고요. 자, B'을 2라고 놓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x2-x1의 제곱과 y2-y1의 제곱이 되겠죠. 자, 3의 제곱은 9가 될 거고요. 4의 제곱은 16이 되면서 더하니까 루트 25가 되므로 5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대칭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두 개의 거리를 더한 최단 거리, 최소값에 대한 문제였고요. 항상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원방이 있고요. 자, 원방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이래요. 자, 중심점 뽑아서 A, 마삼이죠. 자, 원점에 대칭하면 그 중심점은 마이너스 A, 3이 됐을 거고요. 네. 그 원방을 다시 만들어 보면 x 플러스 a의 제곱 y 마삼의 제곱에 반지름은 바뀌지 않았으니까 계속 1이 되겠네요. 그죠? 얘와 그 다음 얘를, 자, 얘도 한번 중심점 뽑아 볼까요? 원방이니까 중심점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b가 될 거고 반지름은 바뀌지 않을 거고요. x축에 대칭 이동한 원, 중심점이 뭐가 되죠? x축 대칭하면 마이너스 2, 마비가 되겠죠. 그쵸? 자, 얘를 가지고 만들어 보면 x 플러스 2의 제곱과 y 플러스 b의 제곱은 1이 될 거예요. 그쵸? 근데 뭐래요? 일치한대요. 뭐가? 얘와 얘가 일치해. 이런 얘기 해주고 있는 거지. 자, 그럼 a는 얼마가 돼야 돼? 2면 되고요. b는 마이너스 3이면 되겠구나.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죠. 자, A가 2고요. B는 마3인데 두 개를 빼라고 했으니까 얼마입니까? 5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5번 문제 봅시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직선에 뭐 한대요?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함이었더니,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볼까요? Y는 X에 대한 대칭은 뭡니까? X랑 Y를 바꿔주라는 얘기였죠? 자, 그럼 y를 x로 바꿔주시고 x를 y로 바꿔주시면 이게 바로 대칭 이동된 직선이 되는 거야. 그치? 이해되십니까? 그 직선이 원에 뭐 한대요? 접할 때 직선과 원이 접한다,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두 점을 뭘로 확인합니까? r과 d의 관계로 확인하죠? 접한다는 건 한 점이니까 r과 d는 같다라고 푸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분석 끝났으니까 계산해 보겠습니다. r과 d는 같다로 풀 거고요. 자, r을 구하기 위해서 중심점을 뽑기 위해서 완전제곱 바꿔보셔야 되겠죠? 자, x 더하기 1의 완전제곱과 y 더하기 2의 완전제곱일 거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여기서 마이너스 4니까 넘어가면 5가 되겠네요. 그쵸? 네. 자, 그럼 중심점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이 루트 5짜리죠? 자, 여기다 반지름에다 루트 5 써주고요. 자, D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중심점부터 직선까지의 최단 거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분의 절대값이 될 거고요. 자, 그 점은 중심점인 어디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직방은 저거죠. 그쵸?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a는 0이라고 놓고 푸시면 되겠죠?
자, 루트에는 얼마 들어갑니까? x의 개수 1의 제곱과 y의 개수인 마이너스의 제곱의 합이니까 5가 될 거고. 네. 자, 분자에는 이 점을 여기 대입한 결과가 들어가는 거죠. x의 마이너스 1, y의 마이너스 2 대입할 겁니다. 그럼 얼마가 됩니까? 3 마이너스 a가 들어가면 되겠네. 그렇죠? 자, 양변에 루트 5를 곱해주면 절대값 3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곱해도 상관이 없죠? a 마삼으로 바꿔보고요. 양변에 루트 5 곱했으니까 5가 됐겠네요. 자, 절대값 하나짜리 한쪽은 숫자일 때 그냥 푸는 거죠? a 마삼은 뿔마 5. 자, a를 구하는 거니까 이항해주면 3 뿔마 5가 되면서 a가 될 수 있는 것은 8이거나 마이너스 2입니다. 얘기하면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선 그 중에 뭘 구하래요? 양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는 떨겨주고요. 8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차근차근